절대 이 음식 드시지 마세요. 먹으면 먹을수록 암세포가 미친 듯이 자랍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최신 자료에 따르면 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환자 10명 중 7명이 다시 재발의 고통을 겪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저를 찾아오신 60역 새 김순자 여사님의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유방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뒤에 재발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몸 관리를 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몸에 좋다는 과일을 곱게 갈아서 드셨고 기운을 차려야 한다며 소고기 보양식도 빠짐없이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검사 결과를 보니 줄어들어야 할 종양 수치가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건강식을 챙겼는데 대체 왜 내 몸은 나아지지 않느냐고 말이죠. 제가 여사님의 식단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범인은 바로 그 건강식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그 음식들이 사실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에너지원이었던 겁니다. 마치 내 집에 몰래 들어온 도둑에게 밥상을 차려주며 힘껏 더 많이 가져가라고 부추긴 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의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식성이 훨씬 좋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암세포는 포도당이나 특정 지방산을 정상세포보다 무려 10배 이상 빠르게 빨아들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면역세포가 영양분을 가져가기도 전에 이 탐욕스러운 암세포들이 먼저 달려들어 가로채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암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으며 덩치를 키우는 괴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물을 이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명쾌합니다. 이 괴물이 좋아하는 음식의 보급로를 완전히 끊어서 스스로 굶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보급로가 끊긴 군대는 아무리 강해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암세포 역시 영양 공급이 끊기면 힘을 잃고 사그라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핵심 전략입니다. 암세포가 가장 방해는 음식 5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고 반대로 암세포를 굶기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강력하게 만드는 식단과 조리법까지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김순자 여사님이 직접 실천해서 효과를 보신 하루 식단표를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식탁에서 당장 치워야 할 암세포의 비료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설탕과 액상과당입니다. 입에는 달콤하지만 우리 몸에는 독약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단 음료와 과자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단 것을 경계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10배 이상 빠르게 흡수합니다. 여러분이 시원하게 마시는 과일 주스 한 잔이나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이 암세포에게는 급속 충정이나 다름없습니다. 2026년 마이애미 대학교의 최신 연구를 보면 그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액상과당을 통해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암 발생률이 39%나 올라가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무려 75%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설탕 자체가 암을 직접 만들지는 않더라도 우리 몸을 뚱뚱하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암세포가 살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열쇠와 같습니다.
세포의 문을 열어서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설탕을 너무 많이 드시면 이 열쇠 구멍이 녹슬어 버립니다. 열쇠가 있어도 문이 안 열리니까 포도당이 혈액 속을 떠돌게 되고 이 떠도는 포도당을 암세포가 냉큼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냉장고에 달콤한 요구르트나 과일 주스가 들어있지 않으십니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그것들이 사실은 암세포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과감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얀 밀가루와 정제된 탄수화물을 식탁에서 퇴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빵이나 국수, 그리고 하얀 쌀밥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책임지는 장 속 미생물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전체 면역력의 80%가 바로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제 밀가루는 장 속의 유익한 균들을 죽이고 나쁜 균들을 키웁니다. 이렇게 장 환경이 나빠지면 장벽이 약해지면서 독소가 혈액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온몸을 돌며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염증이라는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암세포는 바로 이 만성염증이라는 기름진 토양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하얀 밀가루를 드시는 것은 암세포가 뿌리내리기 좋은 땅을 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하얀 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드시고 빵이나 국수는 통밀로 만든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식감이 거칠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참으시면 금방 적응이 됩니다. 세 번째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와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붉은 고기를 매일 100g만 드셔도 대장암 위험이 17% 높아집니다. 가공육은 고작 50g만 드셔도 위험도가 18%나 올라갑니다. 50g이면 햄 2~3장밖에 되지 않는 양입니다. 특히 붉은 고기에 들어있는 NuOGC라는 성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전이 속도를 무려 4배나 빠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이것을 연료 삼아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격입니다. 여기에 가공육 속에 든 아질산나트륨 같은 발색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급발암 물질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강력한 독성 물질로 변해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김순자 여사님도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기운을 차리겠다고 매일 아침 드셨던 소고기, 묵국과 건강에 좋을 줄 알고 갈아 드셨던 달콤한 과일 주스가 오히려 암세포의 전이를 돕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여사님은 그날로 냉장고 속 햄과 설탕이 든 음료를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 섭취를 하루 한 번 이하로 과감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는 말은 성장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맞는 말일지 몰라도 암과 싸우는 어른들에게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유제품을 많이 드시면 우리 혈액 속에 IGF-1이라는 성장인자 수치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암세포의 성장 스위치를 사정없이 눌러버립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수치가 높은 사람은 전립선암 위험이 4배나 높고 폐경전 유방암 위험도 2배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암세포가 이 성장 신호를 받으면 마치 비료를 만난 잡초처럼 폭발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잡초에 비료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우유를 많이 드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디서 보충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멸치나 뼈째 먹는 생선, 그리고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두유로 바꾸시면 콩 속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오히려 암세포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5번째로, 고온에서 기름을 가열하는 조리법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식용유를 200도 이상으로 달궈서 튀기거나 볶으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트랜스 지방과 산화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을 직접 불에 구울 때 생기는 발암물질은 국가암정보센터에서도 경고하는 강력한 물질입니다. 이렇게 산화된 기름과 발암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암세포가 둥지를 틀기 가장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수도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름때가 수도관에 계속 끼면 물이 안 나오게 되지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화된 기름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면역세포가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암세포가 조용히 세력을 넓혀갑니다. 튀김이나 구이 대신 이제는 찌고 삶는 조리법을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5가지 비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탕과 액상과당. 둘째, 정제 밀가루. 셋째, 붉은 고기와 가공육. 넷째, 유제품 과다 섭취. 5째, 고온 가열 조리법입니다. 이 5가지만 식탁에서 치우셔도 암세포의 보급로는 크게 끊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암세포가 질색하고 도망가는 최고의 항암식품들과 우리 몸에 방어막을 세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매일 채소를 최소 400g 이상 반드시 챙겨 드십시오. 특히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이 채소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핵심입니다. 이런 채소들을 충분히 드시면 우리 몸의 환경이 바뀌면서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토양 자체가 바뀌니 암이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는 원리입니다. 400g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밥 한 공기 부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나물 반찬 2-3가지 드시고, 점심에 샐러드 한 접시 드시고, 저녁에 된장찌개에 채소를 듬뿍 넣으시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둘째로,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들을 매일 식탁에 올리십시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아주 기특한 성분입니다. 또한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점은 토마토를 익혀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열을 가해 익히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을 곁들이시면 버섯 속 성분이 발암물질을 분해해서 위와 장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셋째로, 단백질의 근원을 고기에서 콩과 두부로 바꾸십시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 대신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짠 사람들은 암 발생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콩에 든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해서 유방암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고기가 없으면 기운이 안 난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도 좋습니다. 콩과 두부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하고 힘이 나는 에너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김순자 여사님도 처음에는 우유를 끊고 고기를 두부로 대체하는 것이 너무 낯설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기름진 구이와 달콤한 유제품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하지만 딱 3주만 참아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주 뒤 여사님의 안색이 놀라울 정도로 맑아졌고 늘 괴롭히던 소화불량까지 사라졌습니다. 암세포를 굶기는 식단이 오히려 내 몸의 건강한 세포들을 깨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김순자 여사님이 6개월 동안 빠짐없이 지키셨던 기적의 항암 식단표를 공개합니다. 먼저 아침 식단입니다. 잡곡밥 반 공기에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보세요.
이때 된장찌개에는 고기 대신 두부를 듬뿍 넣으시는 게 비결입니다. 반찬은 시금치 나물이나 콩나물 무침 같은 나물 종류를 3가지 정도 정갈하게 준비하시고 김치 한 접시면 훌륭합니다. 계란을 드시고 싶으면 후라이 대신 부드러운 계란찜으로 드시길 권합니다. 조리법 하나만 구이에서 찜으로 바꿔도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아침 속이 편안해집니다. 점심은 섬유질이 풍부한 현미밥에 생선찜을 챙겨보세요. 고등어나 가자미 같은 생선을 통째로 쪄서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기름에 굽지 않는 것입니다. 신선한 채소 샐러드를 곁들이시되 시중에 파는 드레싱 대신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면 최고입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샐러드에 함께 넣으시면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최고의 점심이 완성됩니다. 저녁은 콩밥에 두부, 조림을 드셔보세요.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미역국을 곁들이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작용을 크게 높여주는 천연보약과 같습니다. 반찬으로는 표고버섯을 기름 없이 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위와 장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간식도 그냥 넘어갈 수 없겠지요. 오전 10시쯤에는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한 줌 드시고 오후 3시쯤에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꼭 챙겨보세요. 여사님은 달콤한 과일 주스 대신 블루베리를 입안에서 천천히 씹어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포만감도 오래 가고 입맛도 깔끔해졌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3가지에도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기는 아예 평생 못 먹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기름기를 뺀 살코기 위주로 200g 이하로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조리법은 반드시 삶거나 찌는 수육이나 백숙 방식이어야 합니다. 햄이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타협 없이 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유를 끊으면 칼슘이 부족해지지 않느냐는 걱정입니다. 하루 한 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가급적이면 두유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멸치나 뼈째 먹는 생선, 그리고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도 칼슘은 충분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도 식단이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단호하게 그렇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암세포의 보급로를 끊고 내 몸의 면역세포를 키우는 이 식단은 암의 진행 단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해줄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순자 여사님이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그 밝은 표정만 보고도 결과를 직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치솟던 종양 수치가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여사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평생 즐겨 드시던 삼겹살 구이와 햄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잠을 못 잘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니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지독하던 변비와 소화불량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변에서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느냐는 소리를 듣게 되셨고 그때부터는 예전에 먹던 자극적인 음식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긴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암세포를 키우는 5가지 비료를 식탁에서 과감히 치우십시오. 설탕과 액상과당, 정제밀가루, 붉은 고기와 가공육, 유제품 과다 섭취, 고온 가열 조리법입니다. 이것들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이 5가지를 멀리하시면 암세포의 보급로는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둘째,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우리 몸의 환경을 바꾸십시오. 매일 400g 이상의 신선한 채소와 브로콜리, 그리고 표고버섯은 암세포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천연 방어막입니다. 단백질은 고기 대신 콩과 두부로 채우시면 우리 몸은 훨씬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셋째, 조리법을 바꾸고 굳은 의지를 가지십시오. 굽거나 튀기는 대신 찌고 삶고 데치는 조리법이 여러분의 소중한 세포를 살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면역세포를 깨우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김순자 여사님은 이제 암 덕분에 진짜 건강을 찾게 되었다며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70을 향해 달려가는 나이에 인생에서 가장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을 갖게 되었다는 여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암은 결코 끝을 의미하는 선고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한 신호일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내 몸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바로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암세포가 좋아할 가공육이나 설탕이 든 음료가 있다면 미련 없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장을 보실 때는 브로콜리와 표고버섯, 그리고 신선한 블루베리와 두부를 장바구니에 듬뿍 담아오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모여 기적 같은 치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게 될 것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시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에 옮겨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주변에 암으로 힘들어 하시거나 재발이 두려워 밤잠을 설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